오늘 귀한 시간 내어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데이터독을 활용한 온프레미스부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데이터독의 이노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앞에 1시간 정도 이미 세션을 좀 들으셔갖고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세션 끝나고 바로 또 데모 부스 투어도 하실 수 있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오늘 있다 보니까 저희 앞선 키노트 세션에서 옵저버빌리티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 데이터독도 옵저버빌리티를 하는 솔루션이고, 아까 이제 뭐 질문 주신 분들 중에 뭐 강아지 관련된 뭐냐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 저희 옵저버빌리티 하는 플랫폼이고 오늘 함께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독에서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은 채널 파트너사, 그리고 AWS와 같은 얼라이언스 파트너사의 기술 교육, 지원 등을 담당하는 파트너 테크 솔루션 팀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랑 제가 과거에 데이터독과의 인연을 시작하게 된 그 어떤 연유가 약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독에 합류하기 이전에 이제 한국의 이커머스 웹사이트를 실제 구축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였고, 기존의 모놀리식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ECS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환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클라우드 전환과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필요하게 되었고, 이제 그 모니터링 솔루션을 찾다가 데이터독을 선정해서 이용하게 되었었습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기는 했는데, 오늘의 세션이 다소 좀 진부할 수는 있지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워낙에 클라우드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일반화되었고 많은 영역에서 언급이 되다 보니 이제 정말 많은 고객사분들이 이미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의뢰에 드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러 뉴스에서도 좀 많이 들리고 여전히 클라우드 전환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좀 찾아보려고 많이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드리는 설문조사 결과가 가장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업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는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제외한 그 제외한 업무 중에서도 일부만 클라우드로 구동하고 있다라는 응답도 한 40% 언저리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23년도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얼마나 되겠다라고 예상한 수치보다 실제로 클라우드 도입이 좀 적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시장의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많은 고객사분들이 전환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 형태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 있는 자원을 클라우드로 옮기는 거를 당연히 저희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후의 환경의 경우 대표적으로는 한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리소스를 클라우드로 전환하시는 고객사분들도 계시고, 기존 온프레미스에 일부 자원을 두고 일부만 클라우드로 넘겨서 함께 운영하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다수의 클라우드를 비즈니스 니즈에 맞춰서 함께 사용하시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전략으로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아주 좀 꽤 오래전에, 사실 오래전도 아니긴 한데 이제 가트너에서 원래 5R이라고 해갖고 5가지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발표한 게 있었고, 그리고 좀 가장 최근, 이것도 그렇게 최근은 아닙니다. 한 1, 2년 전에 AWS에서는 그 5R에 2가지 R을 더 더해서 7R까지도 이렇게 그림과 같이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옵저버빌리티 솔루션 벤더에서 와갖고 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뭔가 소개하려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이 추가되고 있다는 현상을 통해서 저희는 여전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정말 고객사에게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은 이렇게 세분화에도 있고 이런 걸 선택해갖고 우리가 옮기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건가요? 혹은 지금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 보신 것처럼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진행 상황이나 실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등한시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많은 고객사분들이 당장 클라우드로 리소스를 옮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하는 방법이나 중간중간에 체크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네, 실제로 2022년도에 이거는 이제 액센추어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45%가 처음에 예상한 것처럼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의 실패 요인을 한 3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면은 전략의 부재 혹은 부적합한 전략 수립, 그리고 복잡성에 대한 과소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에 대한 이제 임직원들이나 직원들의 거부감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냥 이 실패의 원인이 뭐 이렇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실패 원인들을 조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바로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우리가 전환하려고 하는 우리의 지금 에지이즈 환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에지이즈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전략이 적합한지, 우리가 맞는 전략을 바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단계에 따라서 뭐 에지이즈는 되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이전하기 이전의 상태를 에지이즈로 보실 수도 있고, 만약에 현재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진행이 된 환경이 에지이즈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상황이 에지이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또한 전환 전후의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냥 막연히 우리 자원들 뭐가 있지? 이제 전환하라고 하는데 뭘 전환해야 되는 거지? 네, 막연하게 생각이 되고 더 복잡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 시스템 개발하고 운영하는 담당자들은 우리 뭐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전환을 돕고자 저는 데이터독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데이터독을 이제 좀 한마디로 소개해드리면은 저희 뭐 강아지 관련된 용품 회사가 아니고, 네, 저희는 모든 규모, 모든 환경에 대한 풀스택 모니터링을 하나의 통합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에서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독이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으로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독은 유니파이드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이라고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의 가장 왼쪽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은 지금 운영하시는 환경에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데이터독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데이터독은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 로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과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B2C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에서 발생하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모두 다 한꺼번에 수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앞선 키노트 세션에서도 언급이 됐던 데브세곱스 이런 보안 영역까지도 저희는 가시성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언급이 되는 젠 AI 그리고 머신러닝과 관련된 모니터링도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스택부터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 모델까지
모두 데이터독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독으로 전송된 다양한 데이터는 시스템,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조직들, 네, 가장 우측에 있죠. 네, 정말 여러 조직들이 데이터독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함께 모니터링도 하고 뭐 문제가 있으면 원인 분석도 하고 그리고 협업도 쉽게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데이터독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은 데이터독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소개를 드리면은 그래도 오늘 딱 끝나고 이제 데이터독이 이런 거구나 라고 좀 기억에 남으실까 해갖고 저는 오늘 데이터독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여정의 도선사라고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네, 도선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뭐 항만이나 운하에서 선박의 안정적인 출항, 입항을 돕기 위한 이제 수로 안내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뭐 특히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이 도선사분들이 없으면은 선박이 안정적으로 출항과 입항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데이터독은 한마디로 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도선사 역할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독이 어떻게 클라우드 전환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일반적으로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5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세스도 저희 AWS 파트너 네트워크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단 마이그레이션 대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 그리고 나서는 이제 투비 모델, 우리가 이관할 모델을 설계하고 실제 이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로 이관이 완료,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 운영을 하시고 또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마이그레이션 준비, 이관, 그리고 운영 및 최적화 이렇게 3단계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이미 마이그레이션을 끝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막 전환을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중간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데이터독은 이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단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각 단계별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글씨가 살짝 작은데 제가 말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는 단계 가장 왼쪽에서는 역시 마이그레이션 대상이 명확하게 식별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제가 사실 이런 이제 세션 자리가 아니면은 직접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환경의 인벤토리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신규로 자원이 추가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새롭게 뜨면은 네, 이런 것들을 인벤토리에 잘 최신화하여 관리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평소에 인벤토리가 잘 관리되었다면은 마이그레이션 대상을 식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특히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 인벤토리를 사실 수작업으로 많이 관리하십니다. 엑셀에다가 맨날 업데이트를 치시고 네, 이건 뭐 저의 경험일 수도 있지만 네, 생각보다 저도 좀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엑셀에다가 인벤토리를 관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해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빠지는 자원들이 있고 막상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아마 다시 체크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기술 스택도 많이 변경을 하시게 됩니다. 뭐 아까 제가 제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컨테이너 기반 MSA로 변경을 하는 것도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환경,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시던 모니터링 솔루션이 최신 기술 스택을 지원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자원이 이관이 완료되었고 어떤 자원이 아직 남아있는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서비스는 사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중단시키고 전환하시는 서비스들도 목적에 따라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항상 무중단을 목표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원 그리고 이관된 자원이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으면은 이 이관하는 과정에서의 불안감도 많이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만약 신규 기술 스택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새롭게 구성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성능이나 에러 모니터링은 정말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전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니터링은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서비스의 성능과 안정성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신규 기술 스택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우리가 뭘 모니터링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클라우드 자원을 우리가 적절하게 프로비저닝 했는지 뭐 너무 저스펙을 한 건 아닌가? 너무 고스펙을 해갖고 과도하게 비용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지도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최적화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독에서 오늘 나와갖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독은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데이터독은 어떤 단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데이터독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단계에 계시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그러면 데이터독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환 대상 환경을 식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독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계획했던 대로 아름답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된다면은 뭐 그런 프로젝트가 솔직히 없죠. 사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더욱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행할수록 그 전환의 계획이 성공할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환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전환이 진행되게 되면은 어떤 자원 그리고 그 자원 위에서 동작하는 어떤 서비스가 이전 완료되었는지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환 이전, 이후 환경에 대해 동시에 가시성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서비스를 만약에 전환 이전, 이후 환경을 같이 하고 있다 했을 때 트래픽이 어느 정도로 신규 환경으로 가는지 뭐 이전 환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마이그레이션 완료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 단계별로 데이터독을 활용한 예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데이터독을 이제 클라우드 전환 끝난 다음에 그 환경에만 적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고객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 전환을 시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짧은 기간이어도 데이터독을 한번 적용해 보실 걸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전환 이후 환경은 물론이고 전환 이전 환경의 데이터독을 도입하시면 현재 어떤 자원들이 존재하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현재 우리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어떤 리소스들, 어떤 호스트들이 존재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뭐 호스트나 노드 이런 이제 서버 자원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측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의 현황과 성능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뭐 손으로 직접 그린 게 아니고 데이터독만 설치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관측할 수 있는 서비스 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독의 APM을 통해서 현재 서비스 리스트를 모두 파악할 수도 있고 각 서비스가 동작하는 인프라 환경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화면의 예시는 다양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서비스가 올라가 있어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독에서는 저희가 이제 필터 기능을 정말 태그 값을 이용해 갖고 상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딱 필요한 부분만 태그를 이용해서 분류해 갖고 보시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독에는 이제 카탈로그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메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이 인벤토리와 가장 유사한 카탈로그 두 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호스트 맵, 호스트들의 호스트 맵을 리스트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는 리소스 카탈로그, 그리고 서비스 단위로 애플리케이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 카탈로그,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카탈로그를 살펴보면은 온프레미스 환경의 호스트 자원을 카탈로그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엑셀에다가 수작업하는 그런 인벤토리랑 동일한 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도 이 호스트 자원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왔을 때는 단순히 호스트뿐만 아니고 현재 AWS에다가 올리신 뭐 VPC 아니면은 AWS에서 제공하는 ID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뭐 클러스터, 이런 모든 AWS 클라우드 자원을 리스트로 손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수작업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간단히 AWS 계정만 연동해 주시면은 바로 그 리스트를 플랫폼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리소스 카탈로그는 현재 퍼블릭 베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서비스 카탈로그입니다. 서비스 카탈로그는 서비스 단위의 현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서비스로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웹 서비스도 있고 그 안에서 같이 통신하는 DB, 캐시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APM을 통해서 자동으로 식별해 드리고 이를 카탈로그 형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서비스를 클릭하면은 해당 서비스가 어떤 자원, 어떤 인프라 자원에서 구동되고 있는지도 바로 연계 분석이 가능하도록 메뉴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신 뷰로 그 호스트 맵, 지금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현재 자원들이 얼마나 이전되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저기 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라고 한 거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는 자원들이고, 이제 우측에 보면 전환이 완료된 자원들은 AWS 환경 안에 자원들이 보이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as is와 as was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의 성능과 안정성 부분입니다. 마이그레이션 하는 대상에 따라서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완전히 셧다운 하시고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무중단으로 서비스를 전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전환 이전 환경의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능을 전환 이후 환경에서도 최소한 동일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전환하는 서비스별로 SLO, 즉 서비스 목표 레벨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신다면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당장 모니터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네, 서비스 레벨 목표 수준이 이전 환경과 동일하게 유지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 어베일러빌리티를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독의 활용의 꽃은 역시나 여러 정보를 하나의 대시보드로 표현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대시보드는 VM으로 구성된 온프레미스 환경, 그리고 AWS로 구성된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3의 클라우드 환경까지 해갖고 약간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모두 포함한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인프라 환경에서 구동 중인 호스트 현황, 그리고 각 환경에서 서비스의 업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SLO 대시보드,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통틀어서 발생하는 모니터 알람을 이 한 곳에서 대시보드로 쉽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시보드의 사용자에게 이제 자율성을 많이 제공드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기본으로 제공하는 뭐 프리셋 대시보드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대시보드 위젯이 있어야 좀 좋은 대시보드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데이터독은 이 모든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최적화 부분입니다.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는 오늘 약간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자원의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은 저희가 이제 뭐 서비스가 안정적인지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런 동시에 우리가 프로비전한 자원들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왼쪽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현재 AWS에서 구동 중인 요거는 EC2 자원들만 해갖고 제가 CPU 사용률을 한번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자원들이 CPU 사용률 70% 이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일시적으로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 했을 때 이러한 사용률이 지속된다면은 우리는 좀 더 높은 성능의 EC2로 다시 프로비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너무 CPU가 핑핑 놀고 있다 하면은 조금 작은 사이즈로 리소스를 변경하시고 거기서 세이브한 돈을 또 다른 리소스를 구입하시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제가 보여드리는 기능은 이거 되게 흥미로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독의 클라우드 코스트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하는 현재는 이제 프라이빗 베타로 제공드리고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유일하게 현재 AWS 환경에 대해서만 저희가 프라이빗 베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서 살짝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AWS의 비용 리포트랑 데이터독의 장점인 모니터링 데이터를 연계해갖고 고객 여러분에게 최적의 자원 프로비저닝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뭐 피놉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 내에 있다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데브옵스 인력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셔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안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자원을 변경을 좀 해야 되겠네 라는 판단을 내리고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데이터독을 활용해 갖고 마이그레이션 계획, 전환 그리고 운영 및 최적화 단계까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를 몇 가지 예시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데이터독으로 저희가 가능한 기능 중 정말 일부만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끝나면은 바로 데모 부스를 오실 수 있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편하게 저희 부스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성공 여부를 당연히 누구도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독을 통해 더욱 자세히 정확하게 가식성을 확보하신다면 그 성공률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기술 스택과 환경을 발맞춰서 따라가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옵저버빌리티가 확보된다면 그 과정이 어려운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데이터독은 매년 매출의 30% 이상을 R&D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하는 AWS의 새로운 서비스, 신규 기술 스택에 대해서 고객사분들이 쉽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발빠르게 개발하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단계에 계시든 데이터독을 한번 써보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기존에 다소 뭔가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아쉽다고 생각하신 부분 혹은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해야 되는데 약간 막연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데이터독이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이제 입항지까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데이터독 전담팀을 좀 자랑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뭐 당연히 AWS의 프리미어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독의 가장 높은 등급의 파트너십인 골드티어 파트너를 2020년도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에이펙 대표로 데이터독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인 대시에서 보이스 오브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었고 23년에는 올해 에이펙 파트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4년 내용은 아직 저희가 대시를 하기 전이어서 넣지 않은 점이라는 거 그거를 살짝 공유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가존 클라우드는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독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 담당자 분들도 계시고 5명의 전담 엔지니어 분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파트너 엔지니어 분들이랑 정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속 업무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정말 여기서 자신 있게 메가존 클라우드 분들이랑은 함께 믿고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독 도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데이터독 팀으로도 많은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데이터독 부스 방문해 주시면은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